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이 수업을 보고 있는 날은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일 텐데, 음, 금요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죠. 만났었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시험 범위는 6장까지 오늘 배우는 것까지 해서 시험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 보기를 바라고, 그러면 시험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직 수학이 부족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낼 거니까 수업을 한번 차근히 돌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보입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함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제 관계랑 함수랑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 서로 간에 이제 차이점이 약간 있어야 되겠네요. 이번 단원의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게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수와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을 고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관계 부분과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될 텐데 좀 물론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계랑 일단 함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함수들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여기 나오는 정의역, 그다음에 공변역, 치역,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사함수,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간에 관계가 있는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개념에서 봐야 되느냐면 앞에서 말했던 정의구역과 그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놈을 알고 난 이후에 두 개의 집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좋은 관계가 있는지 나쁜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앞에서 배웠던 relatio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의구역과 이제 치역과의 어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관계, 서로 간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 정의구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랑 그다음에 치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어느 것이 더 큰지 작은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함수들이 이웃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합성함수, 그다음에 역함수, 뭐 올림함수, 특수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스텝 펑션이라든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처음 생소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1 학년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함수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용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흔히 말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랑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함수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라고, 어떤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뭐 작업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탁 리턴 시켜 준다는 말로, 그래서 독립 변수 x를 넣었을 때 막 작업을 해 가지고 y 값 리턴해 주는 그런 거라고 인제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함수랑 인제 관계랑 인제 차이점을 봐야 될 텐데, 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집합이 여기 그리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파란색으로 한번 할까? 색깔 보입니까? 이제 집합 x가 있고
집합 초록색으로 y가 있는데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어떤 한 놈을 x 집합에 속하는 놈을 하나를 택해서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y 집합에 속하는 한 놈을 대응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x, y로 표현한 것들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수함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원수들이 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집합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정의구역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대응되는 뒤에 있는 집합, 이 Y 집합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공변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든 함수를 이야기하든 일단 필요한 게 뭐다? 두 개의 집합이 있어야 되겠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 있는 집합 하나를 원수로 잡고 뒤에 있는 집합 하나를 원수로 잡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순수쌍들이 있는데 이런 순수쌍들의 집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음 관계는 이 정의 구역에 관해서 특정한 컨디션,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해 볼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성질이 있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정의 구역에 속하는 x 하나가 나갈 때 x에 대해서 대응되는 놈이 꼭 하나만 대응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놀고 있는 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즉 정의 구역에 속하는 놈들은 무조건 어딘가는 나가야 되겠다. 음. 근데 관계에 있어서는 안 나가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즉 Y 집합에 속하는 뭔가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관계에 있다면 함수는 뭐가 되겠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겠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 한글로 함수라고 쓰고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펑션이라고 인제 펑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펑션은 어떤 경우에서는 뭐 기능이란 의미가 있겠지만 수학에서는 함수라는 의미로 쓰고 함수를 정의하고자 할 때는 일단 필요한 집합이 뭐다? 두 개가 있다. x 집합과 y 집합이 있고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x에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y에 있는 y 집합에 있는 임의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음 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화살표를 표현했을 때 앞에 있는 집합이라고 하는 이 X 집합에서 대응이 되지 않는 놀고 있는 놈이 있으면 관계, 놀고 있는 놈이 없으면 뭐가 되겠다? 함수. 그리고 또 함수가 되기 위해서도 뭐가 된다? 한 놈이 두 사람을 두 개를 향해서 지목할 수가 없다는 것. 대응시킬 때 반드시 규칙이 뭐냐면 하나만 대응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인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자, 함수를 표기할 때 f 말고 또 뭘로 표기할까? 보통 인제 수학에서 기호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기호를 나타낼 때 시하는 단어가 예를 들면 펑션 함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 f를 따서 f로 시작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f 다음에 알파벳 순서가 뭐가 있죠? f 다음에 g가 있죠. 그다음부터는 f, g, h 요렇게 함수를 f라는 함수를 쓰기도 하고 다른 함수 이름 붙이기를 g라는 함수를 쓰기도 하고 h라는 함수 그렇게 표기를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여기에서 인제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을 때 만약에 요렇게 대응시킨다고 볼까요? 음
요렇게 대응이 됐다고 치는 게 하나 F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해 볼까? 초록색으로 해서 여기도 X 집합이고 Y 집합이고 자 근데 앞에 있는 집합을 정의 구역이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것을 공빈역이라고 그랬는데 요놈을 이름을 굳이 X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요거 대신에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집합은 A, B, C, D, X, Y 해도 없는 거니까.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빈 게 하나 있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다음 또 하나는 좀 파란색으로 할까? C라는 집합, D라는 집합이 있고 요놈을 초록색으로 표기할까? G로 표기하고 요놈을 H라고 표기하겠는데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네. 자, 깔끔한 게 맞네. 자, 여기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f, g, h라고 하는 일단 관계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순수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관계는 확실한데 f가 과연 함수일까? 그다음 g가 과연 함수일까? h가 함수일까를 이제 판단해 보라. 라는 문제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관계에서 특수하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있는 함수를 뭐라 부르겠다? 앞에 있는 집합을 정의구역이라고 그랬고 자,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정의구역에서 정의구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나가야 돼. 몇 개씩? 하나씩. 하나씩 관계를 하나씩 대응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F 같은 경우는 정의구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자, 여기 첫 번째 점이 어디로 대응되겠다? 여기 대응되고 나갈 때 하나 다 나가고 놀고 있는 놈이 없는 거죠. 그래서 F는 오케이. 자, G는 뭐냐면은 자, 원소가 몇 개? 정의구역에 속하는 원소가 한 놈, 두 놈, 세 놈이 있는데 1번, 2번은 대응되는 놈이 있는 반면 3번은 대응되는 놈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다? 음, F가 G라는 함수는 함수가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H 같은 경우는 대답은 no.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냐면 1번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두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응을 두, 두 군데에 대응시키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것은 안 되겠다. 즉 H도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정의구역에 속하는 x에서 y에 대응하는 f가 있고 하나씩 일일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함수 f의 이렇게 예쁘게 한번 써볼까? 함수라고 이름 쓸까요? 함수라는 이름 쓰고 함수 f의 정의구역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즉 여기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대응되는 거라면 x라고 하는 것은 즉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정의구역이라는 건 도메인 오브 f라고 하는 것은 자 뭐의 집합? x들의 집합인데 어떤 관계에 있다? x, y가 어디에? 이런 순수상에 놓여 있는 것들. 즉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y equal f of x가 되도록 하는 그런 x들의 집합을 뭐라 부르겠다? 정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코도메인이라고 그래서 이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역이라고 레인지인가? 잠깐만요.
그리고 y 값을 대응되는 거고 y equal f of x 관계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겠다? 치역이라 그러겠다. 잠시 헷갈리는데 코도메인과 레인지 같지 않나? 레인지 같은데. 음. 자,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합시다. 잠시 내가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하네. 자,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 관계의 뭐가 되겠다? 특수한 형태가 되겠다.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것.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겠다? 앞에 있는 집합을 정의구역,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집합을 공변역이라고 그러고 함수가 되는 것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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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을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나갈 때 한 사람만 칭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 칭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집합 xy에 대해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집합 x에서 y로의 관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수 x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원수 x가 집합 y에 있는 원수 즉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그러고 앞에 있는 집합을 f의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y 집합은 공변역이라는데 코도메인은 공변역이고 대응되는 값들이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치역이라고 그러고 range of f 정의역은 domain of f라고 표기하겠다.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여기 domain of f, range of f를 여기 나타내고 있죠. 즉 f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특수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표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 부르겠다? 도메인이라고 그러고 y 뒤에 있는 대응되는 y의 뒤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 부르겠다? range of f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치역과 공변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공변력은 조금 더 원래 주어진 집합이고 그중에서 X 집합으로부터 화살표를 받는 것들의 집합이 치역이니까 치역은 공변력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것이 대응되는 것이 꼭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빨갛게 한번 표기해 볼까? 1이 B로 갈 수 있고 2가 B로 갈 수 있고 3이 B로 갈 수 있죠. 자, 빨갛게 표현한 놈을 G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 놈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G라는 것에 그 정의구역이라 생각될 수 있는 X라는 집합의 원수가 몇 개 있다? 1, 2, 3이 다 있고 자, 1에서 대응되는 놈이 하나 있고 2에서 대응되는 놈이 하나 있고 3에서 대응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놈이 B 값으로 같은 값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는 이 또한 G 또한 뭐가 되겠다?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가 꼭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만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보았던 것처럼 F라는 것도 있고 G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새로운 수학적 오브젝트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떠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어떤 것이 같은가. 자, 앞에서 명제가 동치인지 아닌지 이야기했죠. 명제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 다음에 관계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거 했던 것처럼 함수에서도 두 개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함수 fg가 같은 정의역과 공bin력을 가지는 경우 즉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 함수값 치역이 어떤 x를 택했을 때 대응되는 값인 f of x랑 g of x가 같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F만 따고 G만 따서 같다라고 표기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즉, 이 교재에서는 국민역과 치역이 정의역과 국민역이 같고 그다음에 x에 대응되는 값들이 하나하나 모든 값들이 다 일일이 같을 때 두 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럼 예제 1번 같은 경우 함수가 되는 경우는 자 1번 함수가 되는 경우 오케이 되죠? 되죠? 자 2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요거 안 나가서 안 되고 b가 두 개 나가서 잘못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보면은 xa에서 b로의 함수가 되는지를 판별해라. 자 요거 문제가 있고 요게 문제가 있고 요거는 오케이가 되겠네. 자, 예제 6-3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의역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 A를 인터넷 온라인 상의 사진 동호회 회원들의 집합, 사람들의 집합이네. A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집합, 동호회 사람. 자, B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자, 실수값인데 나이가 되겠네요. 나이, 숫자가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해야 된다? 모든 원소에 대응되는 놈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각 사람에 대해서 사람마다 나이가 다 있는 거죠. 오케이. 2번, 각 사람마다 성별, 남성, 여성 확인이 되는 거죠. 요즘 사회는 안 되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는 좀 약간 곤란해지네. 자, 3번 같은 경우에서 각 회원에 그 사람의 배우자를 대응시킨다. 근데 배우자를 대응시킨다 그랬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 다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혼 안 한 사람, 여러분들처럼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응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A 집합에 대응되지 못하는, 즉 배우자를 어떻게 없는 경우는 비어 있으니까 뭐가 되겠다? 함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다음에 관계가 지금 다 관계로 표시한 거죠. 순수상대로 나왔으니까.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밝히라 그랬지. 자, 뭘 함수인지 아닌지를 밝히라 그럴 때 뭐라 그랬죠? 각 원소가 하나씩만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뭐가 되겠다? 1에서 A, 1에서 B. 1에서 A도 가고 1에서 B로 가니까 안 될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A에서 A로 간다. 뭐 A, B, C가 있고 여기서 A, B, C가 있으면 A에서 A로 가고 B에 가고 C로 가니까 뭐 상관이 없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 보여야 되느냐면 요걸 한번 봐 볼래요?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 주면 좋을 것 같다. 뭘 구해라 그러면 정의역, 공변역, 치역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정의역은 정의를 앞에서 보면 되고 공변역도 보면 되고 자, 여기 Z는 뭐냐면 정수들의 집합이고 이걸 예쁘게 쓸까? 이 Z 어 Z는 정수들의 집합이고 A는 뭐라 그랬죠? 자연수의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럴 때 정의역 범위랑 공변역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인지가 뭐 봄이 될 것 같고 오케이. 다 여기서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다 함수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뭐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다 혼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그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봐봐요. 음, 함수를 표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봐봐요. 이게 이제 전체 예를 들어서 example 자인수의 집합이라고 그러고 자인수 집합이라 그럴 때 1에서
2를 대응시키고 2를 3으로 대응시키고 3을 뭘로 갈까요? 4로 갈 것 같죠? 다시 말하면 x를 뭘로 대응시킬까? x 플러스 1로 대응시키니까 f of x 함수 x에서 이렇게 표현할까? x에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자인수 개수 원수는 몇 개가 있을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걸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화살표를 긋고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일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1에서 2에 대응된다는 놈을 1,2 순수쌍으로 표현할 수도 그랬고 2,3이라 그랬고 요것도 3,4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낫기는 나은데 이것 또한 몇 개 필요해? 무한히 많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뭔가 규칙을 여기에 정의구역 속가는 어떤 원수 이미 하나를 원수 x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될지를 규칙을 쓸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f of x를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x를 잡았을 때 x 하나 더 더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식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일반식 f of x는 여기 나오는 것은 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x 자리에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다? 2가 나오고 1000을 넣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1001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일반식을 이렇게 일반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함수를 잘 표현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 또한 x 플러스 1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좋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눈에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x 집합에 속하고 y 집합에 속하고 대응되는 f라고 되어 있다면 x 집합을 이렇게 눕혀 볼 거예요. 그리고 y 집합을 이렇게 세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x에서 y로 대응되는지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y로 대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응되는 놈을 일일이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 맞을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합을 다룰 때 수집합을 다룰 것이니까 이 x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을까? 수직선이니까 집합의 실수니까 x라고 이렇게 표기할 거고 자, 공빈형에 해당되는 놈이 y 어차피 이것도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집합 전체를 실직선 표시할 거고 자 수직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x에서 대응된다면 자 y로 대응되는 놈 여기 있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올려서 수직으로 대응될 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x, y로 표현한다면 좋지 않을까? 순수상에 있는 점을 찍겠다는 것이죠. 자, 이 점들을 순수상들이 있는 점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대응시키겠다는 것이지. 자, 조금 전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 그랬죠? 정의구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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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겠네요. 하나씩. 음? 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순수쌍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겠다?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겠다. 무엇에? 함수 f의 그래프라고 부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자인수 집합이라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리트 점으로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이 x 정의구역에 속하는 집합 자체가 실수 집합이라 그러면은 자, 여기 무수히 많은 정의구역에 속하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서 대응시키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 x 집합이 연결되었듯이 여기서도 점들이 연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y f of x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고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고 함수 어떤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 요렇게 표현된 놈이 있고 관계 함수는 관계의 특별한 경우니까 어떤 놈은 초록색 표기할까? 어떤 놈은 요렇게 표기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자 파란색 요렇게 표기한 게 있다 칩시다. 자, 다 같이 여기 x고 여기 y고 여기 x고 y인데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죠? 음. 전체 실수 범위가 공백령이라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놈을 f라는 함수라 그러고 fy equal f of x라 그러고 그냥 일단 그림 이름 붙이지 맙시다. 이건 지워놓고 자 1번이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까? 자 2번이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 3번이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 자, 판단하는 방법 즉 위에서 아래로 그었을 때 어떤 선을 긋더라도 한 점에서 계속 만나게 되면 뭐가 되겠다? 함수. 왜냐하면 x에서 대응되는 놈이 몇 개 존재한다고 했지? 몇 개 존재해야 되지? 어떤 점에 대해서 하나씩 간다고 그랬으니까 위로 쏘았을 때 하나만 교차점이 생기는 경우 함수가 된다는 것이었죠. 자, 1번은 지금 여기에 두 개가 만나죠. x 어떤 점을 잡았는데 대응되는 요놈이 x, 뭐 1이었고 요놈이 x, 2였죠. x에서 1로 대응되고 2로 대응되었으니까 두 점에서 대응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전체 실수 범위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대응되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번은 함수가 안 되는 거고 즉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초록색으로 이제 무한까지 뻗어간다고 쳤을 때 전 구간에 대해서 대응되는 놈이 있긴 있는데 뭐가 되겠다? 요 특정한 부위에서는 몇 개의 점이 대응되겠다? 한 점에서 대응돼야 되는데 위로 쏘았을 때 세 개나 만나게 되네. 그래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여기에 있는 x라는 점이 여기에도 y값, 여기도 y값, 이 세 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함수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거미들이 땅 위에 개미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쟤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옆에 있는 친구 어디로 가는지 자기 차원에서 볼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음. f of x 1차식 일반식이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f of x가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f of x가 x 3성 그래프가 있다. 즉 y equal f of x, fx가 x인 경우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까? 어떤 함수가 오케이. 그다음 4번 한번 해볼까? f of x 2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ln x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4개가 있다 쳐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x축, y축 그리고 자, 1번도 사실 알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일단 함수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특정한 몇 개의 점에서 x 그 정의구역에 x에서 몇 개의 점을 뽑아요. 몇 개 값을 예를 들면 x가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 나오겠다? 0 나오고 0,0.
자, x 1 넣으면 y 값도 얼마든 1이 되고 x가 1 때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를 나오고 x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니까 어라? 요거는 요런 형태가 되겠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y 꼴 1차 식은 뭐가 되겠냐면 요렇게 되겠다. 자, 같은 방법대로 하게 되면 2차 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축 있고 y축 있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1, x가 2일 때 4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되겠다. 그 다음에 3차를 그리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요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음. 이런 함수 손으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음. 나중에 미분을 여러분 1 학년 때 미분 배웠죠? 그래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1 학기 때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굳이. 그죠? 음.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1차 함수 만약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웹에서 데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desmos.com을 따따 따따.점 하면 웹상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 그런 캘큘레이터 또 그림 그리는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앱이 웹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극소값, 극대값 찾고 아래 위에 굴곡을 찾다 보면 전체적인 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1학기 때 공부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여러분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된다?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정의구역에 속하는 원수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y 값은 x, y에서 뒤에 있는 값은 공민역에 속하는 y 값인데 그렇다면 모든 공민역에 속하는 y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다? y 이퀄 x에서 대응되는 값이 y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x 플러스 2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x에서 유한계의 점을 값을 뽑고 그때 대응되는 값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 x가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이 0이고 x 값이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이 얼마? 1이 되었고 요점 그다음 x가 0일 때 2점 그러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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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이 있으니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네. 그럼 요렇게겠네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x 제곱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거고 2x는 같은 방법 물론 3번도 매한가지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것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다. 이건 알고 있죠? 어떻게 되나요? x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것이니까 자 x 정의구역에서 어떻게 했다 반을 나누겠다 플러스 있는 부분 마이너스 있는 부분 x가 0보다 크다 할 때는 y 이퀄 x는 직선을 따르고 x가 0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x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절대치 기울여야 되겠다. 절대치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문제 한번 내볼까? y 이퀄 x 마이너스 1의 절대치가 뭐가 될까? 자, 여러분들 생각에 1차에 관한 여기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1차식에 관한 절대치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그래프는 이거 아니면 이게 되겠다. 자, 요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런 일은 없고 요런 형태가 되는데 어디에서 꺾여질까? 요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x에서 꺾여진다. 자, 여기서 얼마? x 1 넣으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얼마 함수값이 y값이 얼마다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꺾이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자, 만약에 그래프가 y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꺾일 거고, 왜냐하면 1차에 대해서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0이 된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될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마이너스 1에서 꺾이게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건 다음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그래프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밑이라고 써 있는 2라는 숫자 2가 2의 거듭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x를 실수값을 바로 넣는 것보다는 정수를 넣어서 값을 유도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방법대로 뽑아내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기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혹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y 이퀄 2분의 1의 x승은 하나, 2의 마이너스 x승은 하나, 같은 말일 것 같은데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고 밑이 1보다 적으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그래프들이 실수 R에서, 자, 어디에서 정의구역이 실수고 공분력이 실수 R이다, 함수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거라 그랬죠.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삼각함수 중에 사인 함수인 것 같고, 일단 위로 쏘아 보니까 다 어디를 쏘아도 하나에서 만나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다 끝까지 그리지는 않았지만 느낌상 끝까지 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케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한 점에 쓰니까 또 오케이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앞엔 부분, 즉 타원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이 부분에서는 대응되는 놈이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 사이 구간에서는 대응되는 놈 몇 개? 한 놈, 두 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놈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함수가 안 되죠. 음, 함수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전 구간이 정의구역을 실수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응되는 놈을 찾아보니까 없네. 그래서 안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됩니다. 어떤 점을 잡더라도 만나죠. 자, 경계점을 한번 만나볼까? 쏘게 되면 위에서 만나게 돼 있죠. 아래에서는 비어 있지만 여기 비어 있고 위에서 만나니까 하나만 대응되었네요. 그래서 오케이. 6번도 매한가지가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거, 그 다음에 요건 것들은 뭐다? 우리가 도형 부분에서 배웠죠. 요 놈은 타원이라 그랬고 요 놈은 쌍곡선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도형. 도형에서 다른 건 함수는 아니지만 도형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에는 그러면 정의구역과 공변력과의 관계에서 알고 싶을 때 어떤 집합의 원수가 더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그런데 함수의 종류에는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세 가지가 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A 집합에서 임의의 두 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놈이 F가 있는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개 한 놈과 한 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대응되는 놈이 뭐라고? 이 놈이 XI라면 F of XI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놈이 있는데 어딘가에 왔는데 이놈이 f of xj인데 요놈과 요놈이 같다면 출발했던 놈 또한 반드시 같아야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사함수라고 그러겠다. 단사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응되는 놈이 같으면 출발한 놈도 같다 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놈이 대응되는 이제
단사함수가 되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만약에 왔다면 일단 함수는 되는 거죠. 한 놈이 하나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값에서 한 놈이 나왔고 한 값에서 한 점에서 하나에 나가서 하나씩 대응시켰으니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놈 관점에서 저 여기 파랗게 표현해 볼까? 요 놈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응된 놈이 같다면 어라? 다른 놈에서 여기는 왔잖아. 다른 놈에서는 왔기 때문에 A 스몰 b 다른 놈에서 출발해서 요놈으로 대응됐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왔네. 두 개가 하나로 왔네.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즉 여기 보게 되면 함수값이 같다고 해서 대응되는 원래 출발했던 점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단사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y 값이 하나일 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y 값을 하나 택하면 대응되는 x가 반드시 뭐라고? 하나만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그랬을 때 옆으로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러 개에서 만나게 된다면 요 점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a에서 이 y 뭐 3이란 값이라 그럴까? 3으로 가고 b에서 3으로 가고 c에서 3으로 가니까 a, b, c가 다 어디로 간다? 3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다? 단사함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사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다? 함수값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출발했던 x 값도 같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고 함수 그래프 상에서 단사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옆으로 그어라. 옆으로 그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해서 뭐가 되겠다?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면 단사함수, 여러 점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 x값에서 오게 되면 뭐가 되겠다? 단사함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명제가 함수값이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x값들이 같다. 요것을 요것이 참이 되는 것이 단사함수라고 그랬거든요. 요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면 대우를 취하면 뭐가 되죠? A1과 AI랑 AJ가 다르다면 대응되는 값 또한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또한 단사함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단사함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단사함수에서 함수의 치역은 공민형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수 정의구에서는 다 나가야 되고 하나씩만 나가야 되니까 그게 나온 치역은 공민형보다 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클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레인지랑 공민님과의 관계, 치역은 공민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 함수 f가 a에서 b로 대응될 때 관계가 있을 때 함수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언제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주어진 f가 전사함수냐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여기 a에서 b로 오는데 자 b에 공민력에 속하는 임의의 원수를 하나를 택했어. 택했는데 얘를 어딘가에서 와야 돼. 얘를 택했는데 어딘가에서 와야 돼. 그 다음에 또 얘를 택했는데도 어딘가에서 왔네? 전부 다 공bin력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서 대응을 받아? 정의구역으로부터 대응을 다 받아야 돼. 놀고 있는 놈이 없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사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치역과 공bin력이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명제 한번 볼까요? 자, B에 속하는 모든 B에 대해서 all이라 그랬죠? 모든 B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 A에 속하는 A가 스몰 A가 존재해서 어떤 관계 A에서부터 출발해서 B에 대응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력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를 택해 보니까 A에서 대응되는 놈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전부 다 공민력에 속하는 원소 전부 다가 치역이 된다. 즉 치역과 공빈형이 같은 함수는 뭐라 부르겠다? 전사함수라 그러겠다. 자, 그러면 두 개 다 합한 것을 뭐라 부르겠다? 전사함수이고 단사함수인 함수를 전단사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바이젝션이라 이야기하고 이럴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대1 전단사 함수는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의 모든 원소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one-to-one correspondence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정의구역과 그 다음에 공빈역과 치역이 원소가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정의역과 공빈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 왜냐하면 단사함수니까 두 개에 대응되는 놈 없을 거고 다 모든 놈이 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랑 원소 개수가 같겠지.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하나씩 나간다 볼 수 있고, 놀고 있네. 그래서 전사함수는 아닌 거. 하나씩 나갔으니까 단사함수가 되는 거고, 이쪽 관점에서 보면 몇 개에서 왔나? 하나에서 왔고, 요즘도 하나에서 왔고, 요즘도 하나에서 왔고,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때 주의 어디서 봐야 된다? 초록색. 요 지점에서 몇 개 나가는가를 봐야 되고, 단사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어디에? 여기에서, 즉 공빈력에서 공빈력 관점에서 몇 개에서 오는지 몇 개에서 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놀고 있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놀고 있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뭐다? 전사함수. 자, 이와 같은 경우는 공빈력의 원소 개수 3개. 이제 화살표 사랑을 받은 놈이 대응을 받은 놈이 몇 개? 4개가 아니라 3개죠. 따라서 전사함수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씩 나가고 놀고 있는 놈이 없으니까 전단사 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단사함수일 때는 뭐가 되느냐면은 공빈력과 그지 정의역과 공빈력과의 관계는 앞에 있는 집합이 더 작고 이렇게 남아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전사함수는 뭐가 되겠다? 요 놈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사랑을 받는 놈이 있어야 되겠네. 대응을 받는 놈이. 그래서 공빈력이 이제 정의구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을 거고, 그다음 전단사함수는 뭐가 되겠다?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치중되어 있냐? 뒤가 더 크고 단사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꼭 단사함수 크다고 해서 단사함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단사함수일 때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 전사함수일 때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전단사함수일 때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sin x 함수. 자, 뭐가 될까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위로 쏘면 되는 거네. 다 함수가 되는, 함수가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네. 여기에서는 다. 자, 옆으로 쏘니까 여러 개에서 만나는 단함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겠다? 단함수가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이 x승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단함수가 되고, x 함승 플러스 2x제곱. 이거 어떻게 구하지? 여러분들 혹시 아나? 어떻게 구하더라? 갑자기 모르겠는데 이거 x 3승 플러스 2x제곱.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내가 따따따 점 데스모스 .com 에서 그래핑 계산기인가요? 아까 뭐라고? y는 x에 x 삼성 뭐야? 갑자기 하려고 그러는 모르겠네. 이거 할까? x 문자 x에 뭐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 x제곱 그래프 나왔네. 플러스 x에 아닌가? x에 오케이. 갑자기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방금 나왔는데 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해보기를 y 이퀄 sin x 해볼까 그냥? 오케이. y 이퀄 문자 sin 띄우고 x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미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수식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했지? f of x가 x 3승 플러스 2x 제곱이었나? 원래 x 3승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2x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건데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랑 요 값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위로 쭉 올라갈 거고 여기는 상쇄가 되나? 여기 요렇게 될까? 뭐 하여튼간에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걸 하게 되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3x 제곱 플러스 4x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x가 나오고 3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x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뭐 되겠네요. 자, 뭐가 되죠? 미분계수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전체 최고차항이 x3승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하 여기가 뭐가 되겠다 극대화되고 되고 이제 x가 0일 때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마이너스 27분의 뭐가 될까? 64 플러스 2배의 9분의 16이니까 9분의 30이고 3을 곱하면 27분의 96이 되고 마이너스 64 플러스가 되니까 27분의 2가 되고 32가 되고 1보다 좀 큰 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단사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은 세 점에서 만나니까 단사함수가 아니겠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전부 다 이제 하는 것이 단사함수인지 전사함수인지 전단사함수인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잘 구분해 주길 바라고. 자, 합성함수는 뭐라 그랬죠? A에서 자, A 집합에서 B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F가 있고 근데 B 집합에서 G 집합으로 가는 함수 G가 있을 때 야, A에서 갔다가 B로 가서 그 다음으로 가면 A에서 바로 C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단계로 왔지라고 물어본다면 F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g로 한다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는 어디에서 a에서 c로 가는데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면 먼저 이놈이 a에서 출발해서 오니까 b라는 놈은 f of a인 거지. 그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다시 가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f of x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요것의 정의는 g dot of의 이런 함수의 정의는 뒤에 있는 함수, 즉 f of x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g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보기에 g.f니까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f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함수를 먼저 적용하는 거니까 여기가 f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뒤가 g가 돼야 된다는 거 사실을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합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A에서 B로 가는데 오케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C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3에서 B로만 간다면 A로 가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합성함수가 정의될까? 즉 1에서 가고 2에서 Y로 가고 3이 B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1, 2, 3은 1은 어디로 대응된다? 1은 X로 대응됐고 2는 Y로 대응됐고 3은 뭐가 될까? 3은 조금 전에 X로 대응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악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간에 B 집합하고 그다음에 A에서 대응되는 F의 치역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봐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A 집합이 1, 2, 3, 4고 그다음에 B 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다? A, B, C, D, E고 C 집합 7, 8, 9인데 F라는 것이 함수래요. 자, 대응되는 놈이 하나씩 다 나가는지 확인했고 그다음에 G라는 것도 하나 함수인데 B에서 C로 가는 게 자, 하나씩 다 대응돼서 나갔네요. 그러면 F도 함수고 G도 함수니까 자, 따라가 볼까? 1에서 8로 가고 2에서 9로 가고 3이 7로 가고 4가 9로 가죠. 자, 가운데 요거는 이렇게 연결 안 돼도 상관이 없을까요? 음. 어떻게 되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음. 상관이 없죠.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잘 명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F의 치역, F의 치역을 어떻게 표현했죠? range of F가 뭐보다 B집합, 즉 그 G의 도메인보다는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네. 그죠? 자,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F라는 함수가 여기 있고,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X 플러스 3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자, 처음 갈게요. X에서 대응되는 놈이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 요 놈이 X라 쓰지 말고요. G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될까? Y가 있으면 요 놈이 뭐가 된다? Y 제곱 마이너스 1이라 보면 되겠네. 요 자리를 어떻게? 여기다 쏙 요놈이 갖게 될 거니까 요렇게 연결돼야 될 거니까 뭐가 되죠? 이렇게 요렇게 연결돼야 될 거니까 요 자리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 여러분들 혹시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는 꼭 x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넣어서 무엇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지 꼭 x가 아니라는 거. 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냐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집합에서 여기서 뭐 f를 적용할 때 보통 x를 쓰고 x 뭐 플러스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g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이 에서 g를 적용하는 거니까 요 놈을 x라 보고 요 놈을 다시 g 오브 x라고 할 텐데 요 자체가 대응되는 y 값이고 y 값을 이것을 x라 봐줘 가지고 집어넣는 거니까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y를 쓰고 y에 관계되는 식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공부할 텐데 항등 함수가 뭐가 될까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1이면 이 마이너스 1, 0이면 0, 다시 말해 y 이퀄 x는 직선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가 뭐냐면 자, A 집합에서 B 집합으로 가는 놈이 F라고 했다면 자, 거꾸로 오는 놈도 함수가 돼야 되겠네.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요. A 집합에서 B로 집합으로 가는 대응 관계가 특수하게 함수가 되었다 치면 A에서 B로 가는 것이 함수라고 해서 그 다음 B에서 A로 가는 것이 함수가 될까? B에서 A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역함수.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안 되는 예를 한번 설명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체크할래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함수 f에 대해서 그것의 역함수 f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시오. 갔다가 올 수 없는 경우를 보면 되지. 올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B가 있는데 여기에 치역이라고 그럴게요. 자, A에서 출발한 놈이 이리 왔어. 왔죠? 왔어. 나가야 되죠. 자, B 집합에서 지금 함수가 이 함수가 정의되는 거잖아요. B 함수에서 이 함수가 정의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함수의 원래 성질이 뭐라 그랬지? 출발하는 집합이 정의 구역이라 했고 거기에 속한 모든 원수가 탁탁탁 하나씩 나가야 된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놈이 있네. 못 나가네.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역함수가 되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역함수가 되려 그러면 다 여기서 대응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역함수가 존재하려 그러면 A랑 B, A에서 B로 가는 어떤 함수일 때 전단사 함수일 때 가능하다. 이해되나요? 왜? B에서 와야 되는데 B에서 출발할 수 없는 놈이 존재한다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B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볼 수 있지. A에서 집합에서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대응되는 놈이 F 인버스라 그랬잖아요. F 인버스가 어디로 대응되는 것이죠? F에서 왔던 놈한테 F로부터 A 집합으로부터 대응을 받은 놈한테 그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보통 뭐냐면 어, 정의구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변력에 속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이제 B에서 여감수 출발하게 되면 A로 대응되더라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단사 함수네. 자, 이 감수 한번 구해볼까? 자, 이 감수를 어떻게 구하죠? A에서 어디로 가더라? 1로 가죠. B에서 어디로 가죠? 2로 가죠. 그 다음 C에서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겠네요. 오케이.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함수 중에서 상수함수. 자, 모든 A 집합의 원수가 하나로만 대응되는 경우.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모든 원수에 대해서 하나로 대응되니까 여기도 여기도 여기니까
쭉 뭐가 되겠다? 옆으로 x축에 평행한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x축에 평행한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라면 상수 함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존재할까? 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나오면 이 함수가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를 한 번씩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어라? 함수 f가 있고 f가 있는데 여기 표기를 이렇게 했네. 일단 u에서 0, 1로 가는 어라 이거 특수하네. 자 봅시다. 뭐가 특수하냐면 u는 그냥 정의구역이야. 정의구역이고 그 다음에 공변력은 0과 1 딱 두 가지밖에 없고 자 여기서 이제 a가 왜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A 집합에 속하는 자 정의구역 U가 있으면 A 집합이 일단 이 A U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고 A 집합에 있는 원수는 얼마? 1로 대응시키고 나머지는 0으로 대응시키라. 그러면 자기 자신 A 집합만 값을 1로 갖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하겠다는 거지. 이 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뭐가 되겠다? 이 구간에서는 A 집합이 이게 되고 이 구간에서 뭐가 되겠다? 함수값 1로 가지고 나머지를 0으로 갖겠다는 것이지. 요걸 뭐냐면 A 집 요거 하나만 이 함수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거랑 곱하기를 한다든지 이런 연산을 했을 때 다른 집합에서는 나머지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계산을 하지 말고 나머지 그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A 집합이 있는 것만 값을 뽑아내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특성 함수예요. 그러니까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 왕따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집합에 속하는 경우는 1로 값을 갖고 1로 값을 간다는 말은 값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0을 값을 간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말로 이해해 주면 될 거예요. 이런 경우를 특성함수라고 그러고 자 만약에 U 집합이 0과 2 사이고 0에서 2 사이고 그다음에 A 집합이 2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어떻게 된다? 2분의 3 사이에 요 놈이 A네. 그럼 요 집합만 여기 있으면 뭐가 되겠다? 1로 갖고 나머지는 0을 갖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혹시 요거 기억나나? 이제는 어떤 숫자에 요렇게 표현되는 경우. x 예를 들면 여기 있는 3.5에 대해서 꺽쇠 위로 지금 꺽쇠가 있네. 올리라.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값을 여기 꺽쇠가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걸 아래로 내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 올리라. 올림하는 함수고 꺽쇠가 아래로 되어 있으면 내리겠다는 거고 즉 여기에 값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값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 올림 함수는 이렇게 표기하고 내림 함수는 아래로 이렇게 표기하겠다. 됐죠? 그럼 양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있는 거 반올림 아닌가? 음. 자 이렇게 해서 함수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는데 1학기 때 여러분들 배웠던 여러 함수, 미분, 적분 그런 거랑 조금 다르게 가볍게 지금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미분, 적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집합과의 관계 중에서 하나씩 대응되는 특수한 관계를 함수라 그러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았나요? 프로그램 배우다 보면 함수 호출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매개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자, 뭐 예를 들면 summ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게 되면 어떤 숫자 뭐 값을 집어넣고 n 개의 썸을 구해라 그러면 나온 값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돌려서 어떤 값을 뽑아내는 것. 이런 게 뭐냐면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함수랑 같은 개념이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관계식을 따라서 수학에서는 관계식을 이해했고 x 플러스 1이라든지 뭐 x 제곱 플러스 2라든지 x를 넣으면 요런 값을 뽑아내듯이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는 그 안에서 원했던 작업을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뽑아내 주고는 것 또한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랑 같은 형태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두 가지 함수가 있다 그랬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여러 사람들이 뭐 동일한 작업을 많이 필요할 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아 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갖다 불러 쓰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런 함수들이 라이브러리 수학에서 보게 되면 sin, cosine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각자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나가서 생활하게 될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뭐가 되는가? 그냥 함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결과를 리턴해 주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들어 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앱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좀 확장해서 이해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을 여러분 잘 하고 있을 거라 보고, 여기 한번 볼까? 넘버 값을 집어넣으면 인테저가 뭐가 나온다? 1 아니면 0이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0 아니면 1로, 이거 아니면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뭐 이런 것들도 함수가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는 0 아니면 이제 1 이런 형태를 많이 다루죠. true냐, false냐. 그것 또한 뭐가 될까? 함수로 볼 수 있는 거고.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처리를 공부하게 되면 재미있는 일도 많고 컴퓨터 비전을 해도 재미있는 일이 많고 컴퓨터 그래픽스는 색다른 세계를 특히 코로나 같은 산업 이런 환경에서 가상세계 그다음 증강현실 세계를 만들 때 컴퓨터 그래픽스가 사용된다는 것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뭘까?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 뭔가를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과를 뽑아내려 줄 거니까.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 함수에 관계되는 내용을 조금씩 접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요 챕터 6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보고 1학기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보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는데 언제 본다고? 우리가 3교시, 4교시, 3교시에 A반, 4교시에 B반이 아니고 3교시에 모두 다 와요. 그래서 강의실 두 군데에서 나눠서 볼 거니까 동일한 시간에 본다. 11시에 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답만 이제 쓰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산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계산 과정을 쓰기도 하고 대부분의 답을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계산 과정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야 되고 자 보통 이산수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챕터가 2장이었나? 명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명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함수도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관계 즉 명제, 증명 그다음에 뭐라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세 가지가 더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방금 배웠던 함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합 부분이었나? 함수랑 집합 부분은 인제 쪼끔 더 가중치가 좀 덜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A 플러스 학점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도전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테니까 그 문제 한두 문제를 풀고 안 풀고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나눠질 거다라는 사실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낼까요? 내일 되면 내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었겠죠? 하여튼 간에 만나고 얼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대면 수업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다.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온라인 강의로 해 놓은 놈을 잘 보고 와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길 바라고 대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할 테니까 수업에 참여를 많이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험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답안 작성할 때 연필로 작성할 것. 음. 볼펜으로 작성하다가 찍찍 긋고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일단 연필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시험 당일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도록.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